여러분, 소액 대출금인데 파산 외에 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서울 회생법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실제 파산하는 사람들의 그 부채 규모를 봤더니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금 5천만 원 이하 비율이 39%나 된다는 겁니다. 물론 5천만 원이 소액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5천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니까. 그렇지만 개인 파산이라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5천만 원은 소액이죠. 개인이 파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5천만 원은 적은 돈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9%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에 말입니다. 1억 이하로까지 확장하잖아요. 1억 이하까지 확장하면 여러분 66%가 1억 이하의 어떤 대출금 때문에 파산을 합니다.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도요 27%가 되니까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벌이가 없다는 거예요. 벌이가 없다.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5천만 원 대출이지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벌이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파산하는 연령대 비율을 보면 50대가 아이고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27%입니다. 그리고 60대가 25%고요. 70대 이상도 15%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령자의 파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황혼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표가 또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심각해요. 50대 이상이 전체 파산자의 67%를 차지합니다. 67%. 그러면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이 50대, 60대, 70대라는 거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진짜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쭉 들어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사업 실패가 가장 많습니다. 21%. 두 번째가 금융 비용 부담이에요. 이게 19%예요. 이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자 여러분. 사업 실패야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하든 아니면 법인을 하다가 실패하든 사업 실패야 그럴 수 있는 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금융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게 여러분 파산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19%나 됩니다. 19%. 그 다음이 실직이에요. 실직. 14%잖아요. 14%예요. 그 다음이 근로소득 감소입니다. 8%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입니까 이게? 41%나 되잖아요. 41%. 결국 말입니다. 이자가 부담이 된다든가 실직을 했다든가 소득이 줄어서 파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41%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밑에 생활비 한번 보세요. 생활비. 4%는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파산한다는 거예요. 또 4%는 의료비가 부족해서 파산을 하고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분 요즘 서울 회생법원에 말입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 평균 10명이랍니다. 하루 평균 10명. 하루 평균 10명이면요. 5월에는 하루 평균 8명이었습니다. 14%나 급증했습니다. 14%. 6월에는 200명이 됐다는 거예요. 200명.
5월에는 175명인데요. 그러니까 파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소득이 줄은 사람이나 혹은 실직을 한 사람이나 나는 소득이 줄어서 이자가 눈덩이가 돼서 갚지 못하는 50대, 60대, 70대가 굉장히 많이 줄줄이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국민 생활의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황혼 파산 많아지면서 자식까지 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한 번의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1금융권에 채무가 많아서 파산하는 사람은 36%고요. 제2금융권은 23%고요. 대부업도 13%고요. 개인 간 채무, 개인 간 채무도 18%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 금융권을 망라하죠. 심지어 개인 간 채무라는 게 이게 결국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 지금 국민은요, 뭔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벌이가 좋아져야지 이자 폭탄을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경제는 점점 꼬꾸라지고 있고요.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자 폭탄을 견뎌내겠습니까? 결국 진짜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가 창궐 하면서 통제 방향이 길어질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영업시간 제한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이야기했어요. 영업시간 제한까지 하면요, 안 그래도 사적 모임을 제한했는데 영업시간까지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닥경제, 특히 실물경제가 다 무너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빚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빚 돌려막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년 1개월 동안에 어떤 통제 방역이 길어지면서 빚을 내는 것도 한계가 생겼던 거예요. 게다가 거리두기를 4월부터 풀었습니다. 3월부터 조금씩 풀다가 4월에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반짝 매출이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요, 다시 매출이 꼬꾸라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갖고 싶어도 매출이 줄어들고요. 게다가 식자재까지 올라가니까 당장 영업이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쩌면 빚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줄파산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질 거예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말입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엄청 고민도 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현실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위기를 말로는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보다는요, 갈라치기 위한 정책들이 더 많으니까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갈라치기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B2에서 손실난 거 그 이자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해줘? 나는 B2 안 했어. 난 열심히 살았어. 그럼 나는 그만큼 내 이자를 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영업자들 원금을 60에서 9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나는 왜 안 해줘?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책 자체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뭔가 공정한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조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하루빨리 현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방안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게 솔직히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대로 가면요. 지금까지 쌓여왔던 부채 돌려막기 이거요. 펑펑펑펑 터집니다. 그때 가서 지금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준비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